네, 업스토리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역시나 한 주를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주간 전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역시나 장 마감하자마자 찾아왔고요. 이번 주 역시나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어제 목요일날 아시죠?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좀 지수들이 좀 끌어올라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주 흐름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들이시죠.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반짝반짝하니까 진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일환으로 싸게 만 아니었으면 단액 답이다. 단액이 답이다.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연말을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면서 캐롤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단액이 답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실 저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진작부터 좀 꾸몄을 건데, 원래 12월 딱 시작하면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우리 스튜디오 바로 앞에도 트리나 이게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뭐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그거에서 이제 소소하게 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좀 기분 좋은 연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1분 1초 언제 어떤 속보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뉴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계속 뉴스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뉴스 보고 주식 안 봐. 증권 뉴스 안 봐. 뭔 의미가 있어. 맞아요. 그냥 뉴스 그냥 밤에도 뉴스 틀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쇼츠보다 더 재밌어요. 요즘 제일 문제가 자다가 문득 깼을 때 네. 그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혹시 뭐 있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이게 지금 며칠 되니까 뭔가가 내가 약간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몽롱한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전 국민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위하느라고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또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참 암울한 현실인 것 같은데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흐름을 좀 보자면 어제가 또 만기일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진짜 많이 주식 시장이 올라갔어요. 이게 만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뭐 완벽한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그렇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도 당했다. 기관도 당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여기였었어요. 그죠? 비상계엄이 발표하기 전날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왔었어요. 맞아요. 화요일날 드디어 연말 랠리 시작인가 했던 날이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잡혔고 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높여놨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이제 전략을 이제 주식을 줄일 게 아니라 내려가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의견들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행히 SK하이닉스는 그 뒤로도 어쨌든 이겨내고 올라갔지만, 이거에서 분명히 외국인들은 아마도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아마도 이게 이렇게 올라서 그 만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 선물 매수가 이렇게 좀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전을 피려고 했는데 이거 외려 당한 거죠. 외국인들조차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뭐랄까 그 탄핵이 가결이 되겠지라고 또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 올렸잖아요, 금요일날. 근데 탄핵 부결도 아니고 탄핵 철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머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고 그 계엄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거의 겪어보지 못한 국민들이 절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이미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올라간 거 없이 얘네들은 코스닥은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팡팡팡팡팡 나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월요일 날.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웃긴 게 외국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얘네들은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자기네들 선물 그쵸. 뭐 옵션 큰일 났다. 파생 포지션이 네. 상방으로 땡겨야 네.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든 특히 목요일 기준에서 올려냈다. 마지막까지 끄집어 올려냈던 거. 동시효과에 살짝 털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에는 아마도 그런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막판 막 저 너무 놀랐어요. 최대한 명분을 살려서 올려내는 그런 부분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판에 네. 막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마도 내일은 약간 밀릴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밀렸는데 또 아침 시그널이 네. 상방 시그널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기까지 연결하자면 그 탄핵 가결,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조금은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발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정치적인 발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시장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월요일 예상이 푹 밀렸잖아요. 네. 왜냐면 월요일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냐? 탄핵의 통과가 아예 취소가 돼버린 상황에서 네. 대통령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뭐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탄핵을 표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새로 발의하려면 또 주말까지 가야 되니까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장 끝나자마자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 김용현 뭐 구속됐네 어쩌네, 그리고 대통령 구속시킬 수 있다 어쩌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TF가 대통령한테 하야를 신청할 거다,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온 게 월요일 한 5시, 6시 이후부터였어요. 대통령 바로 뭐 구속 청구할 수 있다, 뭐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화요일에 더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거 빠르게 뭐 구속이든 하야든 나오겠는데라는 뉴스들. 특히 화요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그쵸. 하야 5월 대선 뉴스가 그때부터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빠르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겠다. 하겠다. 또 난 찬성을 하겠다. 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몇 명 남았네 몇 명 남았네 하면서 설사 하야라든지 구속이 안 된다고 해도 이번 주에 탄핵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뉴스가 대박이었어요. 어제 뉴스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이 이거야. 내 마녀보다 무서웠던 대통령 담화. 내만요? 네. 그러니까 오. 무슨 얘기였냐면 어저께 네. 장 시작하고 나서 네. 시장을 1%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9시 20분 30분쯤에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몇 분 있다가 나온 얘기가 대통령 담화 발표한다. 맞아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상승폭이 쭉 밀리는 거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중에 마이너스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제 분봉을 보여드린다라면 이 담화 발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었던 증시가 담화 발표한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축소를 했고, 네. 그리고 와. 12시 1시까지는 아예 코스닥은 약보합, 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도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대통령이 거의 뭐 내가 그러니까 나 빨리 잡아가지고 할 정도로 거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담화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술 먹었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졌던 건 국민의힘이었어요. 왜냐면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거거든. 맞아. 그럼 한동훈이 또 말이 바뀌나? 입장이 바뀌나? 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분위기였는데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그 영상 보셨어요?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 돌아간지 모르고 뭐야 이거 막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포기했구나. 이번 담화로 인해서. 그러면서 1시부터 주가가 확 돌아서온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탄핵 거의 뭐 이건 끝났다 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아침에 살짝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가 또 미국장도 약간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경계성 매물이 있었다가 오히려 오후장 갈수록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하면서 코스닥은 엄청 올랐고 코스피도 올라왔다가 상승폭은 줄이긴 했지만 쭉 올릴 수 있었던 요소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은 그거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라. 네. 근데 이제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음 주에도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까지 확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만기일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어저께 수급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뭐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위기 좋게 지금 며칠간 올라와서 월요일 이후 지금 4일간의 상승이 잘 나와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쵸. 일단 어쨌든 금요일 기준에서 기대감 부분들은 분명히 좀 포함된 것 같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네. 이번 비상계엄이 가져다 줄 후폭풍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외환 보유고가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털렸을 것이고 그런 그다음에 것도 환율, 생각해야 그렇죠? 환율이나 이런 네.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썼다는 거. 그다음에 외교 참사가 지금 네, 벌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요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막 갑자기 무언가가 미국에서 야 관세 어떻게라고 했을 때 누가 가서 그것을 단판을 짓고 뭔가가 설득을 하고 뭔가 할 수 있겠느냐? 아직 아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갔다고 칩시다. 트럼프가 인정을 할까? 너 한국 대표니? 맞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역대급의 그 낮은 위치, 싸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국민연금, 연기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한국에 정말 탈탈탈 털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탈탈탈 털어서 일단은 국민들한테 너무 왜냐면 지금 국민들의 재산이 녹아버렸잖아요. 녹아버리는 상황이니까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신용이나 이런 거 쓰셔갖고 녹아버리신 분들 구제도 안 돼. 그나마 현금 들고 폭락해서 다시 조금 올라오니까 조금 낫네 이제 이 정도 어떤 분노를 약간 낮추는 이런 정도의 지금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니 그 청구서가 네. 곧 도착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지금부터 산타렐리아 빵빵빵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분위기는 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좋아지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전략을 이제 다시 잘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진짜 이제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이슈가 이렇게 지금 타이밍들이 너무 지금 약간 안 좋게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다. 몇 달간의 공백이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네. 내가 대통령만 되면 한국은 탄핵이야? 그죠? 2016년도 그랬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악의 상황을 전 지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는 남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증시는 회복을 했어요. 네. 계엄 이전의 주가로 다시 코스닥은 회복 더 올라왔고 코스피도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1,430원이에요. 아, 그러면 환율로만 지금 20% 정도 환율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20%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환율로 그래요. 외화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우리나라의 총 자산이 만약 1,000조였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 1,000조였다라면 네. 환율이 20% 줄었기 때문에 네. 800조로 줄어든 거야. 아, 국민소득이 그러겠네요. 국민소득이라는 건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10,000달러를 열었네, 20,000달러 열었네, 50,000달러 열었네를 기준이 다 GDP가 달러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환율이 아직도 20% 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벽하게 이게 해소가 됐다 말은 못해요. 네. 하지만 또 환율이라는 거는 또 이러한 분위기가 빨리 탄핵이 가결되고 뭐 수습이 된다라면 네. 또 다시 빠르게 1,400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갈 그러니까 수도 이건 어떻게 있고. 보면은 숫자 노름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 매수는 안 들어왔지만 네.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빼고 언제 매수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막 수조 원의 매수를 하다가 최근 일주일 혹은 열흘 사이에 외국인이 한 2, 3조 매도를 했어. 네. 그러면 정말로 외국인이 떠나는구나 하는데 네. 계속 매도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매도가 나왔어. 네. 근데 매도도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최근 며칠 그래요? 사이에 그런 걸 감안하면 네. 외국인이 완벽하게 뭐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청구서라는 거는 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해도 보통 한 40일 정도 있다가 결제 대금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오늘 카드 결제 썼어. 오늘 카드 썼어. 밥 먹을 때. 네. 그럼 내일 당장 결제하세요. 이게 아니잖아. 짧으면 한 네. 25일, 길면 한 40일 뒤에 청구서가 오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지. 아. 탄핵을 한 다음에 청구서가 한두 달 정도 뒤에 오겠다.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까지는 우리 좀 벌어놓자.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장 올 건 이거는, 아니니까 조금. 우리가 그 의견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맞죠, 이거는 맞죠.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뭐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그렇게 갔겠지만은 네. 지금 시장은 상당히 혼란에 또 혼란. 그래서 지금 상당한 기대감이나 혹은 파생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일단 좀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사지도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도 팔았잖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야 이제 좀 줍줍해 볼까 사볼까 해도 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혹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먼저 왔고 이제 확정이니까 확정까지는 아니죠. 완전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 것들에서 네. 또 불확실성 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일단 보고 네, 월요일 어떤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가를 좀 보고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템포를 우리는 지금 처음 겪고 있는 일들이니까 한 템포만 좀 천천히 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우리 그 방송을 제가 매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네. 이번 반등의 목표치를 2,500을 잡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2,500에서부터 꼬꾸라진 거기 네.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많이 올라오면 2,500 정도로 본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요 60일 이동 평균선 그러면서 전 고점이죠.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건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건지 일단 결론은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건데 네. 다이렉트로 갈까 아니면 한번 눌렀다 갈까. 근데 이제 그 눌렀다 갈 것에 대한 생각도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 의견은 그러니까 어차피 어사부님도 네. 이제 이슈 끝났으니까 다시 2,400으로 가자 이건 아니실 그건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증시에서 연말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게 강도가 바로 나올 거냐 아니면 좀 쉬었다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저께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 말씀해 네, 주시나요? 화면 주시면 네. 일단 저는 연말 랠리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한 발 늦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지난주부터 갔어야 돼. 맞아요. 맞아, 갔어야 돼. 지난주 준비가 다 화요일에 됐었어. 이제 화요일에 나 정말. 간다. 에이, 막 준비가 산타 옷 입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니야? 나오지 말래.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만 빠졌던 거잖아요. 네. 빠졌던 게 돌아선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 가능성 좀 확인을 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저께 동시호가예요. 네. 그러니까 장 막판의 모습입니다. 네. 요 빨간색 선이 잘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수급이에요. 근데 장중에 외국인은 동시호가 직전까지 네. 3시 19분까지 마이너스 2,500억이었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200억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 이게 진짜 만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영향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은 막판에 2,000억을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인은 내가 살려고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프로그램 매매예요. 네. 프로그램 매매인데 어저께 동시호가 직전까지는 마이너스 3,000억이었어요. 네. 근데 동시호가 딱 끝나고 나서 2,500억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럼 5,5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5,500억이 들어온 거야. 네네. 물론 만기 영향도 있었죠. 뭐 만기 리밸런싱도 있고 또 만기에 이제 코스피 200 편출 종목도 있고 모두 있고 하지만 어쨌든 5,500억이 동시호가에 훅 들어왔다는 얘기 자체는 수급적으로 저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엿보여줬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저께 상승한 종목군들 잘 보시면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갑자기 1시 넘어서 랠리를 보더만 장중에 4% 올랐었어요. 맞아요. 그 못난이가. 그리고 하이닉스도 쭉 올라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쭉 올라갔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가 꿈틀거렸네. 그러면 그동안 주가지수가 우리가 상단을 좀 걸어놨었던 이유가 삼성전자 지들이 올라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대형주가 움직인다. 대형주가 뭔가의 반응을 보여줬다.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움직인다. 그럼 주가지수가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 갈 때는 증시가 재미가 없어요. 걔가 다 끄니까. 네. 얘가 혼자 다 끄니까. 주가지수는 막 뉴스 보면은 주가지수 오늘도 올랐습니다. 뭐 2,600 갔습니다. 2,700, 2,800 돌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내 건 안 가지? 그치. 뭐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몇몇 종목 대형주로만 쫙 끌고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지수랑 내 계좌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형주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주가 지수를 뭔가 땡길 수 있다. 특히 어저께 외국인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보면 훅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형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쩌면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마지막 단핵답이다. 어저께 윤석열이 보여주세요. 네. 나 좀 빨리 데려가줘. 나 좀 빨리 철거동 해줘. 29분 다만가? 맞아요. 아우 난 무슨 약간 자포. 거의 뭐 자수 분위기야. 자수하면 감경사유 되나? 그러니까 바보가 스스로 죄를 선언했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못 움직였던 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좀 지켜야 되지 않냐.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교수였던 사람이 외로웠으면 우리가 대통령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 실드 쳤잖아. 근데 어제 스스로 아니야. 나가 미쳤어. 나는 이 국가를 부정할 거야 하는 이런 기자회견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상하신 분이 하나 있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외국인도 혹은 시장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보시면 뭐 언제든지 시장이라는 게 내려왔다가 약간 짝꿍댕이 만들어주고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네. 이거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주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디서는 더 갈 수 있다. 네. 어디서는 아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느낌이야. 근데 우리가 이건 잊어버리자라는 거야. 요거는 어떤 외부 변수가 있어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상한 사람 몇 명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건 잊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쵸, 그쵸. 그러면 의외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는 거야. 개인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이 지금 15조가 무너졌어요. 네. 네. 신용 융자가 15조가 무너졌어. 지금 수급 공백이야.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조정만 나오면 사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 코스닥이 거의 10%. 네. 코스피가 5% 올라왔으니까 눌리면 사야지 하는데 했는데, 안 눌러주고 쭉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말 랠리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투매가 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해서 투매가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국내의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이것 봐라, 정치인한 놈들이 지들은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고위급 관료거나 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거든요. 지네가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짓거리들을 보면 주식 시장을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수를 쓰기보다는 부동산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수를 쓰는 게 더 많다. 예, 그죠? 실망감이 너무 컸죠. 예,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특례 무슨 네. 뭐 등등등으로 해서 조금만 떨어지려고 하면 뭐 하고 뭐 구하기 둔촌 주공 구하기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실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로지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우릴 뭐야 버린 거야?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 그러면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 엎어버릴까? 뭐 하든지 네. 아니면 내 들어서 떠난다.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서 떠난다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비상계엄하고 어쩌고 하니까 파파파파파 팔았고 더럽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사실 국내의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한국 시장에 무언가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도 웃긴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질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만의 문제의 어떤 부분에서는 피신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하신다고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갑자기 60대 이상 그 분들의 계좌가 30%가 늘었대요. 요번에. 비트코인. 네. 이번에 코인 그 거래 계좌가 그래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만큼 안 되겠어 하고 떠나버린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좀 됐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잔고도 이렇게 많이 줄었고 이제 좀 이제 쓱 들어올 때 됐는데 안 들어와 버릴까봐 그건 좀 걱정됩니다. 솔직히 많이 아예 떠나버려 갖고 그분들이 떠나서 비트코인 시장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또 빠져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만 빠져버렸는데 또 물린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안 줘야지. 아니 조금 떨어줘야 그래도 아니지. 저가 매수 기회를 아니지.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은 개인 편이 아니에요. 시장은 개인이 덥석 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눌리면 사야지, 기다리면 사야지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해서 내가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니어커를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에? 내가 세력이야. 네네네. 니어커를 하나 끌고 가는데 뒤에 개미가 바글바글 탔네? 그냥 가겠냐고요. 이걸 비우고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안 들어오면은 간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안 들어올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은 좀 눌러줘야 그래도 개인들이 또 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미래는 네.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미래가 적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뭐 다시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맞아. 네. 판이 오히려 작아지긴 바닥에서는 했죠. 개인 없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주식 팔면 안 된다. 나는 안 팔 거다. 아무것도 안 건 줄이지 않을 거다. 아. 계속 떠나면 안 돼. 지금 주식시장 떠나면 바보 된다. 바보 된다. 계속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떠날 거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가라 이거야. 그렇지. 어. 아니 우리가 일요일에도 긴급 라이브 했을 때도 그쵸. 그랬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최소한 금요일에 저점까지는 밀릴 것 같다. 최소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런데 팔지 마세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물론 신용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그것까지는 진짜 어떻게 할 되겠지만 수 없어요. 현금으로 주식 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제발. 그리고 팔더라도 화요일 넘어서 수요일 목요일 가면 그때 가서 내가 자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팔고 버티셨으면 최소한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손실이 더 확대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 걱정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이게 우리 연아 씨가 걱정하는 부분도 일부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뜯어먹을 호구가 있어야 세력들도 판때기 앉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개인들이 네. 있어줘야 되는데 그 개인들이 다시 그래도 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야 그렇게 판이 커지는 전체 판이 커지는 게 될 텐데 그게 좀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계속 소외를 받았던 게 좀 길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뜯어먹을 게 만들어주면 또 와.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쭉쭉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진짜로 잘하면 2,700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진짜요? 이번 내일 당장이 랠리에서? 아니라 한 뭐 1월이나 뭐 1월이나 2월까지 해서 2,700도 불가능하지 않아. 왜냐면 아니 여기 8월 달에 전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었어요. 진짜 랠리의 시작이었다 네. 하면 진짜 2,700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저는 최대로 보는 게 2,650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12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 만약에 분위기만 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눌렸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분위기 타면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2,700이라는 게 아니 여기 8월 5일에 네. 급락 나왔다가 올라온 게 2,700인데 여기서 2,700 못 간다라고 너무 그렇게 막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다만 개인 투자자가 덕지덕지 붙으면 못 가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저 욕해도 좋아요. 근데 두려워서 못 사고 하면 2,7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희망적인 얘기 나오지. 2,800이 보이네, 2,900이 보이네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 오시죠. 그렇죠. 그럼 또 주가는 또 빠지겠죠.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의외로 이번에 만약에 강하게 이게 왜냐면 오버슈팅이 이게 언더슈팅이 한번 세게 나왔다고 올라오는 거라서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라면 꽤 많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참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때 이제 월간 전략 처음에 업사부님하고 처음 얘기했을 때 저는 바로 가든가 아니면 FOMC 이후 딱 그때 이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뭐 남은 연말 혹은 1월 초까지 상승 가능성 좀 크게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도 우리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이 랠리를 좀 더 올라가는 랠리 더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절대 팔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지켜봐 봅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그 표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으니까 뉴스 계속 챙겨보면서 이 같이 마무리 연말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두 분 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이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좀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내일 알려드릴까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봬요!